이 절의 제목이 음함수 정리를 이용한 ISLM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봤었는데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과 화폐 공급이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에 주는 영향을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에서 각각 균형 조건들을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Y하고 R이 내생변수고요. T, G, M이 외생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각각 이 내생변수가 조세와 그리고 정부 지출과 그리고 화폐 통화량의 공급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외생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얻었던 결론을 똑같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즉, 이 그래프의 결과를 역시 음함수 정리로부터도 구해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M, G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F는 이퀄, G는 이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F, M이 아니라 F하고 G예요. Y, 마이너스 C,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G 이퀄 제로와 그리고 M, 마이너스 L, YR 이퀄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음함수 정리 그 단원에서 편도함수 단원에서 배웠었죠. 연립방정식이에요. ISLM 모형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 Y하고 R에 대한 야코비안 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 G, Y, R이에요. Y하고 R이 내생변수예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기호 표기는 앞에서 어떤 기호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라운드 F, 라운드 R, 그리고 여기는 라운드 G,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R이에요. 자, 이걸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F를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1 마이너스 C 프라임 Y 마이너스 T 전체를 미분하고 안에 것도 미분해봤자 1이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F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R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I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G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G를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LY가 되고 이거 이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일변수 함수고요. 그 다음에 G를 R에 대해서 G를 R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L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야코비안 값을 계산해 봅니다. 이 야코비 행렬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죠. 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LR 1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는데 두 개 곱하면 플러스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LY I 프라임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 양수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양수예요. 그리고 LR은 요거 음수고요. LY 양수고요. I 프라임은 음수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얘도 음수,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전체는 양수가 됐습니다. 자, 야코비안 값이 0이 아닙니다. 야코비안 값이 0이 아니니까 음함수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는 F는 보다시피 이렇게 5개의 변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정식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음함수 정리로부터 음함수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Y라는 내생변수하고 R이라는 내생변수를 각각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R 그리고 T, G, M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R이 이런 변수로 되어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T, G, M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y도 tgm 어차피 내생변수를 외생변수로만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그냥 r을 y하고 r이 내생변수고 나머지가 외생변수니까 이렇게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생변수로만 표현해 봅시다. 자, 이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우리가 편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뭘 시도를 할 것이냐면 g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시다라는 얘기예요. g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를 뭘 구하려고 하냐면은 조세가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과 그리고 이자율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방정식을 풉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다 쓰고 필요하면 그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정답입니다. g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y가 tgm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r도 tgm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y가 외생변수 tgm에 의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y를 당연히 이 변수들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y, 라운드 g.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이 C' 일변수 함수예요. 자, 전체를 미분하고 안에 걸 또 미분하는데 이 안에 y가 여전히 tgm만의 함수니까 라운드 y, 라운드 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다시피 r도 tgm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 그리고 라운드 r, 라운드 g 이렇게 됩니다. g를 g에 대해서 편미하면 요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역시 또 계산하는데요. m은 보다시피 외생변수에 독립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에 대해서 이 대문자 g를 소문자 g에 대해서 편미를 해버리면 이건 상수니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ly 그리고 이 y하고 r은 이 세 개의 문자에 의한 함수니까 라운드 y, 라운드 g 마이너스 자 그리고 lr 그리고 다시 r도 tgm만의 함수니까 라운드 r, 라운드 g 그리고 우변 0이니까 이퀄 제로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y, 라운드 g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우고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y, 라운드 g 1 마이너스 c 프라임, 1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i 프라임 라운드 r, 라운드 g예요. 이거 g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넘겨서 우변 이퀄 1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ly, 마이너스 ly, 라운드 y, 라운드 g, 마이너스 lr, 라운드 r, 라운드 g 이퀄 제로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라운드 y, 라운드 g와 라운드 r, 라운드 g 얘네들을 변수로 보고 다음 같은 자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r, 라운드 g예요. 여기는 1 마이너스 c 프라임,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y, 마이너스 lr이에요. 근데 이 행렬 방정식에서 잘 보면 이 계수 행렬의 행렬식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야코비안 값이에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야코비안 값이 보다시피 양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얘의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해서 라운드 y, 라운드 g와 라운드 r, 라운드 g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크라마 공식에 의하여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라운드 Y, 라운드 G는 자, 이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바로 이 J예요. 그냥 간단하게 J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자, 다음 같은 행렬식인데요. 제1렬을 제거시키고 1과 0을 그 위치에다 넣는다는 걸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R이에요. J분의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니까 마이너스 LR이에요. 자, 이제 이게 바로 J예요. J는 양수예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양수, LR은 음수예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양수는 양수니까 양수예요. 책에는 이 J 부분을 어떻게 표시한 거냐면 이 마이너스가 없는 부분 이걸로 표시했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분모에다 내려 쓰면은 마이너스 J가 얘랑 같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J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라운드 Y, 라운드 G를 계산해 본 결과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국민소득은 양수니까 증가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라운드 R, 라운드 G를 역시 계산해 봅니다. 라운드 R, 라운드 G를 역시 계산해 보면 역시 제2의 행렬식분에 이번에는 자, 계수행렬 행렬식에서 두 번째 열을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다가 1과 0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여기가 1, 0이에요. 크라마 공식으로부터 제1열은 1-C' 그리고 마이너스 LY가 됐습니다. 제2 행렬식분에 이렇게 곱한 거 0이고 이렇게 한 거 빼요. LY가 됐죠. 이거 J 양수예요. J 자체는 양수고요. LY도 양수니까 양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G에 대해서 편미분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 있었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게 IS 곡선, 이게 LM 곡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 Y0, 균형 이자율 R0였었습니다. 그런데 조세가 증가하게 되니까 조세가 증가한 거예요. 조세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IS 곡선에서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각각 증가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보다시피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균형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다시피 G가 증가할 때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Y, 라운드 G가 양수니까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G가 증가할 때 라운드 R, 라운드 G를 계산해 봤어요. 라운드 R, 라운드 G를 계산하니까 양수, 역시 균형 이자율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얻었던 결론을 음함수 정리로부터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G에 대해서 편미분 했다는 얘기니까 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M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죠. 다시 말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라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M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M에 대해 요 계산 결과는 그대로 놔둘게요. 자, 이번에는 M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 봅니다. 자, 이 식을 M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음함수 정리로부터 Y하고 R은 각각 T, G, M만의 함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Y도 T, G, M만의 함수, R도 T, G, M만의 함수인데 각각 이 F하고 G라는 위식과 아래식을 M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은 라운드 Y, 라운드 M이 되고요. 마이너스 C 프라임, 그리고 자, 이제 Y가 M만의 함수니까 라운드 Y, 라운드 M이 돼요.
라운드 y, 라운드 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도 tgm만의 함수였었으니까 마이너스 i 프라임 라운드 r 라운드 m이 됩니다. 얘는 하나의 독립변수였으니까 m에 대해서 편민하면 0이에요. 이퀄 제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m에 대해서 편민하니까 m을 m에 대해서 편민하니까 1 마이너스 ly 라운드 y 라운드 m이 되고 마이너스 lr 라운드 r 라운드 m이 됩니다. 이퀄 제로가 됐어요. 자, 얘네들도 역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라운드 y 라운드 m이 동일하죠.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c 프라임 라운드 y 라운드 m 마이너스 i 프라임 라운드 r 라운드 m 이퀄 제로고요. 자,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y 얘를 우변으로 이완합시다. 왜냐면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얘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얘만. 그럼 마이너스 ly 라운드 y 라운드 m 마이너스 lr 라운드 m 라운드 r 라운드 m 얘만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보면은 라운드 y 라운드 m이 있고요. 그리고 라운드 r 라운드 m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행렬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면 0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라운드 y 라운드 m 라운드 r 라운드 m이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c 프라임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y 마이너스 lr이에요. 자, 이 행렬방정식에서 얘는 조금 전에 계산했던 야코비안 값입니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니까 야코비안 값으로서 정확하게 이거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도 역행렬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도 되고요.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해서 얘네들을 각각 구해도 되고요. 또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도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크라마 공식으로 라운드 y 라운드 m을 계산합니다. 라운드 y 라운드 m을 계산하죠. 자, 이제 크라마 공식에서 계수행렬 행렬식은 j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렬을 제거시키고 0과 마이너스를 집어넣죠. 0과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0과 마이너스 1 제2열은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r이죠. j 분의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i 프라임이 되죠. 근데 j는 양수예요. j는 지금 양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i 프라임 음수였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돼서 이건 양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운드 r 라운드 m을 계산해 봅니다. 라운드 r 라운드 m을 계산해 보죠. j의 행렬식분의 j분의 그 다음에 크라마 공식으로부터 제2열을 제거시키고 얘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0과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c 프라임 1 마이너스 c 프라임과 마이너스 ly가 됐어요. 자, 이거 계산합니다. j2분의 자, 이렇게 행렬식 계산한 방법 2차 행렬식과 사라스 방법으로부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프라임입니다. 자, 여기 c 프라임이 0과 1 사이 있는 값이니까 1 마이너스 c 프라임 양수잖아요. j 양수라 얘기를 했고요. 요 양수는 마이너스니까 음수예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자, 이제 그림 아까 지웠던 그림을 여기다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y, 여기가 r이에요. 자, 앞서 우리가 is 곡선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군요. 다른 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LM 곡선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 국민소득, 균형 이자율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M이 변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라운드 Y, 라운드 M이 양수한 얘기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LM 곡선은 M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자, 보다시피 이 식의 변화를 잘 보세요. 조금 전에도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Y2라 했었고 여기는 R1이라 했었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ISLM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보다시피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동시에 다 증가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보다시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Y0에서 Y2로 증가하고 있죠. Y0에서 Y2로 증가했으니까 균형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라운드 R 라운드 M이 음수란 얘기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실제로 Y0에서 R0입니다. 정정합니다. R0에서 R1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M에 대해서 계산해도 앞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얻어졌어요. 통화 공급의 증대는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됐을 때는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돼요.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균형 이자율은 하락된다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ISLM 모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더니 IS 모형과 LM 모형을 각각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을 때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미분법을 이용해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같은 방법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편미분을 해서 즉 우리가 한 번은 G에 대해서 한 번은 M에 대해서 G의 변화와 M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G와 M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미분을 해서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변수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편도함수를 많이 사용하고 변수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동시에 변화하게 될 때는 전미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하나의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는 편미분법,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요. 두 개 이상의 외생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분석할 때는 전미분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각각 G와 M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전미분을 해봅니다. 얘네들을 전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y 그냥 C' 그리고 dy dy-dt 그리고 I' dr 마이너스 d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dm 이변수 함수니까 마이너스 ly dy 마이너스 lr dr이 된 거죠. 이게 마이너스 붙인 건 원래 이렇게 각각의 플러스인데 바깥에 마이너스니까 전개한 것 뿐이잖아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여기 보다시피 dy가 있는 부분이 있고 dr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다시 써볼까요? 똑같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전미분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dy-c' 원래는 y-t 그리고 안에 걸 또 미분할 때 dy-dt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r' 그리고 dr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dg 이퀄 제로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df였던 건데 df 우변형이니까 이퀄 제로예요. 마찬가지로 dg를 계산합니다. dg를 계산한 것도 얘네들 각각 dm 마이너스 자, L을 Y에 대해서 편민하고 dy L을 R에 대해서 편민하고 dr 우변형이니까 이퀄 제로 이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책에는 간단하게 얘를 그냥 C'이라 쓴 것 뿐이고요. 얘를 그냥 간단하게 I'이라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표현해 보면은 dy가 같으니까 1 마이너스 C' dy를 쓴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C' dt 자, 그리고 마이너스 I' dr 마이너스 dg 이퀄 제로예요. 여기도 dm 마이너스 ly dy 마이너스 l 전개한 거예요. dr 이퀄 제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생 변수를 외생 변수로 표현하길 원하니까 왼쪽에는 y하고 r로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1-C' 1-C' dy 그 다음에 dr 마이너스 I' dr은 나머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머지 전개하니까 요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C' dt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dg가 된 거죠. 자, 내생 변수를 외생 변수들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dy하고 dr로 나머지는 전부 다 dt, dg, dm은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ly dy 마이너스 lr dr 얘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dm이 된 거죠. 얘네들은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서 표시해 보면 dy dr 여기는 마이너스 c 프라임 dt dg 마이너스 dm이 된 거고요. 1 마이너스 c 프라임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y 마이너스 lr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계수 행렬이 바로 조금 전에 여기다 썼던 것처럼 야코비안 값이에요. 이 야코비안 값은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dy, dr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하는 요령은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집어넣은 거죠. dt하고 dm이, 즉 t하고 m이 여기 보면 외생 변수가 3개가 있잖아요. g만 변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t하고 m이 상수였다면 dt, dm은 0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얘만 남았을 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여기 dg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을 한 거죠. t하고 m이 고정되어 있는 상수였을 때 dt, dm은 변화량은 제로가 되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1 마이너스 c 프라임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y 마이너스 lr dy dr 이퀄 여기가 이게 제로니까 dg 제로만 남아요. 그래서 dy를 구하기 위해서 야코비안 값분의 크라마 공식을 똑같이 쓴 거예요. 제1렬을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다 dg 제로를 나머지는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r은 그대로 쓴 거예요. j2분의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니까 마이너스 lr이 됐고 dg가 된 거죠. dg를 옆에다 내려 쓴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양변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변수 함수였었으니까, 왜냐면 y하고 r이 t, g, m만의 함수였는데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한 것 뿐이니까 라운드를 써서 표시한다면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y, 라운드 g를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j분의 마이너스 lr이잖아요. 이거 음수고 얘가 마이너스가 양수가 되잖아요. 이거 양수였고요. 이거 양수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앞서 얘기했었죠. 국민소득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앞에서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IS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LM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IS 곡선은 자, G가 변할 때,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균형 국민소득 Y0에서 균형 이자율 R0, Y1, R1이었었잖아요. 지금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전미분을 이용해서 구해도 똑같은 결과 역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 증가하게 된 거예요. 재정지출이 증가할 때 균형 이자율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논리로 이제 T하고 G가 상수였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얘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림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온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여기다 할까요?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dt, dg가 t하고 g가 고정되어 있는 상수였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1 마이너스 c 프라임 마이너스 i 프라임 마이너스 ly 마이너스 lr 여기는 dy d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얘네들이 다 0이고 마이너스 dm만 남아 있잖아요. 역시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dy를 구합니다. 자, dy를 구하는 것은 야코비안 값분의 제1렬을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다 0과 마이너스 dm을 놓고 계산하죠. 제2열은 마이너스 i 프라임 그리고 마이너스 lr이었어요.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합한 0이고 이렇게 합한 거 빼야 되는데 말씀하신 플러스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I 프라임 DM이잖아요. 근데 I 프라임 음수예요. 마이너스가 이거 양수예요. 이건 J는 양수였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써보면 라운드 I, 라운드 M을 계산해 본 결과 얘네들은 J분의 마이너스 I 프라임 음수, 문수가 양수화 돼서 전체 양수화 됐습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그러면 얘는 뭘 뜻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ISLM 모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든 전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든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보다시피 화폐 공급을 이제 증가시켰더니만 여기가 Y0, R0고요. 여기는 Y2, R2라 한다면은 자, 보다시피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 보니까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이게 Y가 양수란 얘기니까 라운드 Y, 라운드 M이 양수한 얘기는 보다시피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라운드 Y, 라운드 R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라운드 Y, 라운드 R이 아니라 라운드 R, 라운드 M입니다. 정정합니다. 첫 번째만 했잖아요. 계산하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감소한다는 것도 역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미분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계산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편미분을 이용하든 전미분을 이용하든 간에 이 ISLM 모형의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화폐 공급하고 이 화폐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라 본다면 DM은 0이 되죠. 그리고 이 DT, DG가 각각 이제 같다는 가정과 그리고 양수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Y, 라운드 G를 계산하는 것은 라운드 Y, 라운드 G예요. 마이너스, 자, 이제 얘는 FY분의 FG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해서 식을 변형을 하고 정돈을 하면은 1 플러스 파이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가 이런 모양으로 된 거는 원래 1 마이너스 C 프라임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C 프라임, 1 마이너스 C 프라임 더하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모 분자를 1 마이너스 C 프라임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하면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다시피 정부 지출에 대한 변화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이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 건데요. 요 식을 균형 재정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재정승수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볼까요? 얘 부호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얘 부호를 따져보면 1-C' 양수거든요. LR은 음수가 됐고요. 자, I''은 음수였었고요. LY는 양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음수, 분모 음수니까 음수분의 음수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예요. 파이가 양수예요. 이 승수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그게 얘가 양수죠. 0. 얼마든 간에 양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양수의 역수니까 당연히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갖고 양수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정부 지출의 변화와 그리고 조세의 변화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돼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과 조세가 같은 만큼 증액을 하게 되면은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어버리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돼 가지고 그래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
자, 이제 IS 곡선에서 G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국민소득하고 그 다음에 균형 이자율이 각각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부 지출과 조세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면 이라고 가정했잖아요. 아까는 뭐냐면 조세는 변함이 없고 정부 지출만 늘린 거예요. 즉 T는 상수로 보고 정부 지출만 늘렸을 때 균형 국민소득하고 그 다음에 균형 이자율이 같이 상승을 했었다면은, 그런데 조세까지도 같이 증액을 한 거예요. 조세까지도 같이 증액을 했어요. 정부 지출도 늘리고 조세도 늘렸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자가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 버리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오히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구축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구축 효과의 그 크기를 결정하는 이 승수값은 다음 같은 네 가지의 변동 요인이 생깁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가볍게 보세요. 구축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확장적 재정 정책은 화폐 시장에서 보다 큰 화폐의 초과 수요를 일으켜서 이자율을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에 대한 변화에 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러면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이자율이 보다 큰 폭으로 상승에 대해서 역시 구축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 지출이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이자율 상승에 대한 투자 지출의 감소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역시 구축 효과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소비 성향 C'이 크면 클수록 지출 승수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게 될 때 소비와 산출량이 더 크게 감소하므로 역시 구축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축 효과를 크기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3장 4절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자, 이어서 13장 5절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